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기 제도사 얘기를 좀 하다 제도사를 못 끝냈죠. 그렇죠? 자,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중앙제도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로 가는데, 근데 원래 제도사는 조선이 중요해요. 고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특히 고려는 근데 조금 나오는 게 중앙경관직은 좀 물어봐요. 지방직은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방 조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예요.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측 지도 보시면 고려의 지방제도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 하나가 뭐냐면 이원적 구성. 근데 여러분 써 있어요. 제목에 써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완전한 중앙집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자, 뭔 소리냐면 이 이원적 구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조선에서 그대로 대비시켜서 할 거예요. 조선은 일원적 구성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도 그럼 끝이야. 그렇죠? 위에 세 개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얘기하면 가장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합시다. 조선이 왜 익숙해요? 자, 그래서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조선이 왜 익숙해? 그죠? 함경, 평안, 황해. 그리고 가운데 둘 경기, 강원. 그리고 밑에 전라, 충청, 경상. 총 몇 개? 셋, 둘, 셋이니까 8. 끝. 자,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원적입니다. 자, 보시면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북계와 동계라는 게 있어요. 됐죠? 그리고 실제로 도는 5도입니다. 그래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원적 구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5도와 양계예요. 그러면 5도는 뭐냐?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교재로 내려서 교재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일반 행정구역인데 그래서 일반 자 관료인 그러니까 본문에 있죠. 그 이제 내가 고딕으로 해놨잖아. 그거 체크만 하시면 돼요. 체크하면 따라오면 돼. 자, 5도는 일반 공무원 안찰사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양계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양계 보시면 약간 느낌 오지? 북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뭐랑 맞닿아 있어? 만약에 북방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쳐들어오겠어? 여기로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국방상 중요한 곳이야. 그 다음에 동계는 좀 기형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야? 지금 함경도부터 강원도에서 경상도까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왜 이러냐면 이게 태백산맥 라인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군사상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예 장수를 파견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병마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았고 두 개로 돼 있다. 이 뜻이야. 끝.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불완전한 중앙집권. 그래서 요 도 밑에 보면 각 고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고을을 그냥 편하게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현이라 그래. 그런데 자, 중앙에서 지방갈 파견하거든요. 근데 지방갈 파견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간이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주현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니까 지방간을 보낸 거야. 근데 만약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못한다. 근데 지방간이 파견되지 못하는 데가 실제로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럼 이건 뭐라 그러냐? 얘는 속현이라 그래요. 되죠? 근데 실제로 고려는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고려는 속현의 숫자가 근데 실제로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대 국왕 현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초기까지는 거의 한 100대 300? 됐죠? 그 정도예요. 100대 300에서 400. 되죠? 그러니까 파견되는 주연이 아주 핵심 지역만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동작구청장인데 만약에 동작구가 주연이잖아? 그러면 저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동작구 옆에 관악구, 영등포구, 그 다음에 뭐 마포구 막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거기는 지방관이 파견 안 됐어. 그럼 그 뭐라 그러냐? 속현이라 그래요. 되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개념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연에 의해서 간접 통치된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속현은 어떻게 되냐면
향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향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리했죠. 성종이 향리제 마련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부터 우리가 요 향리라는 말 나오거든. 조선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향리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방직 공무원. 됐죠? 그러니까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향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오도의 난찰사, 양계는 병마사,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연보다 뭐가 더 많았다? 파견되지 않은 속견이 더 많았다. 되시죠?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럼 이런 지역들은 누가 알아서 한다? 향리가 다 알아서 해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선이랑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그래서 고려 때 향리는 실질적 지방 지배자야. 실질적 그 지역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보시면 말은 중앙집권인데 거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가 대부분 이런 식이야. 뭔가 제도가 어설퍼. 그러니까 조선처럼 시스템화된 사회가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고려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고려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조선은 보면 이것도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조선은 완전한 중앙집권이 이루거든.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 향리들을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향리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제도사도 있고 나중에 뒤에 사회사에서 우리가 계층 문제에서도 잠깐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제도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2군육이에요. 밑줄. 이건 나중에 무신정변 가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2군은 뭐냐면 제가 불어볼게요. 그 위에 써봐. 2군 위에 국왕. 국왕의 친위부대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6위가 뭐냐면 국경선과 수도를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총 부대가 몇 개겠어요? 눈치로 몇 개겠어? 8거겠지. 둘 6이니까 8이잖아. 맞죠? 우리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개. 그 다음에 지방군은 뭐냐면 주영군, 주진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속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현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도에 보면 각 고을들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런다? 현.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되면 뭐라 그래? 주현. 지방간이 파견 안 되면 속현. 그죠? 그러면 양계 밑에 뭐가 있냐면 군사적 요충지에다 진을 설치해요. 됐죠? 그리고 여기다 군대를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군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요거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외우시죠. 책 덮으면서 까먹어도 좋아. 오도 밑에 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주영군. 양계 밑에 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진군. 그래서 고려 지방군은 뭐다? 주영군, 주진군.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무인들의 합작 기구가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방은 뭐냐면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제가 무신전면 가서 봐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2군 6이 8개 부대가 있다 그랬잖아. 거기에 총사령관들. 그러니까 사단장들이 이렇게 모이는 합자회의야. 중방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합참? 용산에 있는 합참. 아 근데 지금 합참 쫓겨났지. 그렇지?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지. 근데 어쨌든 간에 합참. 이 되죠? 예, 나중에 다시 모이겠지. 국방을 그렇게 놔두겠어요? 예? 그래서 안보가 얼마나 특히 우리처럼 분단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흩어놓으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 중방인데 잠시 후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별무반 삼별초 요 특수부대들인데 제가 문무기족 시대 가서 바로 또 설명할게요. 자 밑에 나서 관리등용제도. 자 바로바로 갑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고려 시대부터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는 과거가 시행이 되잖아. 그죠? 근데 뭐도 있냐면 음소도 존재해요. 이게 고려의 한계야. 됐죠? 자, 다시 과거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됩니다. 밑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질문. 농민은 과거 응시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이게 고려 조선 전부 똑같아. 됐죠? 그러니까 공민으로서 과거응시의 권리가 있는 거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고려든 조선이든 과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해 갖고 뭐라 그래요? 우리 뭐 주경야독?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뭐 기술직 같은 데 응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귀족이나 상층리들이 되죠? 그다음에 과거의 종류에는 제술업, 명경업,
그리고 잡과 밑줄, 밑줄, 밑줄.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승과가 있어요. 그럼 봐봐, 뭐가 없어요? 그 위에 한마디만 쓸게요. 자, 그럼 봐봐, 뭐가 없어요? 중요한 시험 중에 뭐가 없어? 고려 시험의 특징은 묵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한마디만 써주세요. 묵과 X.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무인에 대한 우대야 멸시야? 당연히 멸시지. 그렇죠? 만약에 2024년, 2025년 대학이 신입생 그러니까 선발을 발표했어. 근데 대학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2024년부터 5년부터 우리 대학은 음대생을 뽑지 않겠다. 그럼 음악하는 친구들에 대한 우대야 멸시야? 멸시죠. 대학 과정에서 안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묵과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승과는 그냥 눈치로. 승과니까 뭐겠어요? 승려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승려되는 게 실제로 내가 그냥 머리 이제 깎고 속세를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야. 그러면 고려시대 승려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지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죠. 국가가 공인해 준 거잖아. 마치 공무원 시험처럼 그 승려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 승과를 통과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재수업은 뭐냐면 시험 보는 게 재술과 명경 두 개거든요. 재술은 시험지를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전부 술술술술 풀어서 막 쓰면 돼. 두 번째 갈게요. 명경은 이 경자가 경전경자에 명자가 밝을 명자야. 그래서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만약 오늘 우리가 시험을 봤어. 몇 시간 우리 시험 보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면 누가 시험 제일 잘 보겠어? 누가 잘 보기엔 한국사 기본서 내용을 가장 밝은 사람. 회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을 제일 잘 보겠죠. 느낌 오셨죠?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은 재술업이야, 명경업이야? 재술과야, 명경과야? 여러분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명경과지.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술은 뭐야?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대학 갈 때 그 학교별로 해가지고 논술 시험 봤잖아. 그렇죠? 네, 그게 재술이지. 되죠? 끝. 자,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가 존재했어요. 음서. 됐죠? 음서의 동그라미. 그래서 음서는 여러분 제가 날개단에 다시 써놨거든요. 자, 조금만 체크만 하고 갈게요. 공신이나 종친. 됐죠? 그러니까 왕족들 얘기하는 거야. 국가 공신이나 왕족.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5품 이상의 관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공무원에 대한 추천권이 있어.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료들의 자제들은 무시험 등용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량진에 힘들게 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4급 서기관이다. 그럼 5품 이상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그냥 추천하면 야야야 너 그냥 내일부터 동작구청 출근해. 그럼 그냥 출근하는 거야. 됐죠? 이게 뭐라고요? 음서.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고려의 한계지. 근데 문제는 조선도 음서가 있어요. 근데 조선은 음서를 지극히 제한해. 근데 고려는 음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규정상은 음서가 18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거든. 근데 고려사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10세 이하 10살도 안 돼서 공무원에 임용된 예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연령이 대략 28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둘의 차이가 거의 한 10년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어떻게 10년이 뭐야? 한 20년 되네. 28세고 여기는 뭐 10세, 8세 뭐 이럴 때 막 공무원 시작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뒤집어? 그다음에 집안 배경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고위 관료나 재상까지 주로 올라가는 건 음서 출신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되죠? 그래서 이게 고려 제도의 한계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도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제도사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다음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문벌귀족 시대,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여러분 정리정돈 한 번만 할게요. 자, 이제 테마가 하나 끝났으니까.
자, 우리가 고려에 와서 맨 처음에 개간을 하면서 개간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테마로 뭐랬지? 초기광의 업적. 되죠? 여러분 디테일은 서로 놓치더라도 큰 시대 흐름은 가지고 가셔야 돼. 됐죠? 태종, 광종, 성종. 그 다음에 성종이 나왔지. 그러면 이런 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제도에 완비가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얘기가 제도사로 빠진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중앙, 지방, 군사, 관리 등 용제도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종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벌귀족 시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테마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지난 시간에 개간사 했던 것처럼 문벌귀족이 끝나면 그 다음 얘기는 무신. 그리고 무신이 끝나면 마지막 얘기는 공민왕과 왕관석기. 이렇게 하면서 고려 정치 상황을 마무리하고 자 경제 사회 문화사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자 문벌귀족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일단 문벌귀족이 뭐냐. 그래서 그 지배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국왕들에 대한 얘기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가 없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본문을 제가 여기다 그대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진행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됐죠? 네, 그냥 제가 책을 그냥 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키워드를 그냥 뽑아온 거예요. 자 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하면 문물귀족 시대는 국왕들 여기가 성종이 양쪽으로 겹친다 그랬잖아. 여기가 국왕이 좀 많아. 지난 시간 이거 얘기했어. 기억나시죠? 성종, 문종, 인종. 기억나십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심화, 모순의 표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을 다 집어넣어서 끝을 보면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기억나시죠? 네, 이게 문벌귀족 시대 왕들인데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보통 교과서 서술에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들이 경제나 또는 뭐 제도사나 문화사에 다 흩어져 있어. 근데 결론은 근데 이 국왕들이 시험에 또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근거해서 그냥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국왕들 일단 기둥만 세우고 갈게요. 시작합니다. 자, 성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할 얘기 없고 자, 바로 현종 갑니다. 현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제도.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오도, 양계 뭐 이런 지방제도 얘기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다 누가 만드는 거야? 현종.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문종. 자, 문종은 중앙제도가 정비가 끝나는 게 언제야? 문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 성종에서 문종, 지방은 현종에서 성종에서 현종. 그러니까 여러분 특이한 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 지방제도가 지금 먼저 완성되죠. 중앙제도가 좀 더 있다가 완성되잖아. 근데 앞에서 우리가 늘 했는데 앞에서 좀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을 먼저 정비하고 지방 가거든요. 근데 여기만 뒤집혀 있어요. 이건 왜 이러냐면 현종 때 이민족과 향쟁, 거란의 2차 침입이 있는데 거란의 2차 침입을 당하고 그러니까 전라도 나주로 피난 갔었거든. 거기 내려갔다 죽을 뻔해. 그래서 지방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본 거야. 그래서 현종이 올라와서 이를 박박 깔면서 올라와서 내가 저 지방놈들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현종 때 지방제도가 먼저 정비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문종 갑니다. 자, 문종은 전시가의 완성. 그래서 경정요식가고요. 그다음에 문종은 남경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조할 때 평양을 중시하면서 그러니까 경자가 중앙경자, 서울경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은 수도를 왕경이라 그래. 왕이 있는 서울.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왕경은 어디야? 경주. 뭐 이런 거지.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니까 서쪽에 서울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서경이라 그래서 서경을 높였다 그랬잖아.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태조 왕건 때부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서경에다가 그다음에 원래 있던 개경에다가 그다음에 성종이 여기다가 동경. 요 동경이 어디냐면 동쪽의 수도. 이게 경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경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는 다 성종이거든. 근데 문종 때는 여기에 뭘 빼냐면 동경을 뺍니다. 동경을 빼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남경을 건설해요.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개경, 서경, 남경에서 뭐가 된다? 삼경. 여러분 본문에 있죠.
체크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이 남경이 어디냐면 이 남경이 지금의 서울이에요. 됐죠? 한성. 한양을 얘기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다음에 문종기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최충. 문종기를 대표하는 학자고요. 당대 최고의 학자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야. 수능 출제위원. 평생 그러니까 최고의 학자로서 평생 이제 공무원 시험 출제하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은퇴를 하니까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보습학원을 하나 만든 거야.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해? 내가 한국무 가르치는데. 그래서 일로 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렇게 막 당신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9개의 커리큘럼으로 나눠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제학당이라 그래. 되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요. 여기서 전국 수석이 7번 연속 나와. 이게 우연이야? 근데 실제로는 평생 사실은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라 실제로는 걸어다니는 기출문제집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자기잖아. 그리고 어떻게 답을 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출제위원은 오늘날은 채점은 여러분 기계가잖아. 컴퓨터가.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사인펜으로 해갖고 내면 그죠? 근데 이때는 채점을 출제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점관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는지도 너무 잘 알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잠깐 여담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필합하잖아? 그러면 면접 가기 전에 나 한번 보고 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필합하시고 나면 연락 주세요. 되죠? 그럼 이제 한 명씩 일일이 다 제가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날짜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제가 짧게라도 면접 대비해 드릴게요. 됐죠? 네. 그래서 뭐 저랑 수업했던 분들이니까 뭐 제가 뭐 유료로 할 건 아니고. 근데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면 면접 강의 하나 들으세요.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담당 교수가 스터디도 짜주고 그럴 거야. 그래서 같이 스터디로도 좀 연습도 좀 하시고. 근데 제가 왜 보자 그랬냐면 면접 강사들이 말 안 하는 거를 내가 좀 말해줄게요. 최근에 국가직이랑 지방직 내가 면접 기출 문제도 제법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온 애들이 보통 이제 문제랑 자기가 썼던 답이랑 그래서 보통 복귀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면접 때 여러분 주의사항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데 제가 5년 전에 꽤 됐네요. 5년 더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제가 경기도 리더십 트레이닝 제가 강사였어요. 저 2년 했어요. 근데 경기도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6급 주사들이랑 일부 5급 사무관이 대상이야. 그래서 공무원 연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히 공무원보다 누가 제일 시끄러운지 아세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국민의 혈세로 맨날 막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재 터졌는 데도 가고 뭐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무원 재교육. 요새는 평생교육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들을 해서 할 때 거기 뭐 이제 뭐 영어 특강도 있고 뭐 한국사 특강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2년 했어요. 2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육 프로그램들이 끝나고 마지막 날 보니까 일본으로 해외 연수 가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나 때도 그랬어. 근데 제가 왜 갔냐면 실제로 얼마 받지도 않았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방직 공무원 합격하잖아. 일행, 사복, 교행, 요 직렬들 있잖아요. 지방직 직렬들. 그 다음에 뭐 전산직, 기술직들. 면접관이에요. 면접관을
나중에 이제 만나시게 될 건데 대부분 6급 주사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왜 했냐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한꺼번에 단체로 볼 일이 없어 진짜. 가면 경기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름에 다 있어. 자기 책상 앞에 이름 다 있어요. 근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은 이렇게 명찰이 있고 앞에 다 팻말이 있어. 과천시, 의왕시, 평택시 뭐 다 써 있어. 안양시 뭐 다 김포시 다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공무원 특강이? 어? 어. 제 말하는 태도가 좀 불손한가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제가 술 엄청 잘한다는 건 아닌데 내가 어디 가서 그 특강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 기업 특강도 좀 다녔거든. 제가 그렇게 많이 재우진 않아. 근데 공무원 진짜 짱이야. 여러분 내가 그거 특강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삼성 계열사도 가봤거든.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진짜 단 한 명도 안 줄어요. 사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업체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런 거 뭐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누구 이제 뭐 이렇게 뭐 누구 뭐 모셔놓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 존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 조는 거 다 체크한대. 그러고 나중에 반드시 테스트도 하고. 근데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공무원 진짜 좋은 조직이에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정말 딱 5분 정도 되잖아요. 일단 무조건 반이 잡니다. 5분이 더 지나지.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5분이 딱 시작하고 5분 돼. 이게 사실 이게 내가 내 무덤 파는 것 같은데. 딱 5분 되면 진짜 반이 졸고요. 그리고 한 5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반 중에 반이 또 졸아요. 그리고 아까 먼저 졸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예 잠들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 5급 사무관 6급 주사 정도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머리가 힐깃힐깃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봐도 나보다 나이 좀 다 있으신 분들이야. 근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진짜 웃긴 건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갔을 때가 5년 전인가? 마지막 갔을 때 제가 카페도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잠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내가 약간 뻥치는 것 같아갖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내 스태프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조교랑. 그래서 나 앞에 특강하라고 사진 찍으라 그랬어. 그래서 제 카페에 올라 있는 사진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가 7인 7명의 독립운동가로 특강을 했던 게 마지막이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수업을 하고 한 40분, 45분 정도 수업을 하고 쉬거든요. 쉬잖아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까 그 자던 아줌마 아저씨들 있지? 다 일어나.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도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뭐 까자 먹고 막 근데 분위기 엄청 좋아. 그리고 나 진짜 기억나는 게 어떤 머리 허여신 분이 그 통기타를 갖고 왔어. 뭐.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거든요. 진짜 교회 수련회 온 줄 알았어.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교회 수련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근데 되게들 친해 서로 다. 근데 그 남자분이 막 이렇게 기타 치고 그다음에 뭐 여자 뭐 아주머니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되게 재밌게 놀아. 아까 그 졸도했던 사람들 맞나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원래 이대로 돌아올게요. 자, 말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쉬는 시간에 그분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그거 하면서도 솔직히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도 더 가본 거거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면접관들이잖아. 여러분 그분들도 다 알아요. 요즘에 공무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오는 거 아니고 친구들이 1년, 2년씩은 공부해서 온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면접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담이 있다니까. 왜냐면 특히 미흡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체 1등을 했어도 미흡받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말 정리할게요. 저 한번 보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면접 강사들이 또 안 하는 얘기들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일반 기업 준비해 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아는데 아닌 분들은 여러분 면접 너무 모르더라고. 하다못해 시선 처리 어떻게 할 거야? 어딜 봐야 돼? 그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만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진도가 좀 늦어서 오늘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 됐죠? 그래서 대박이 난 거야, 사설학원이. 그러고 나니까 개경에서 12개 학원이 성행해요. 이걸 사학 12도라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공교육, 관학이 죽겠지. 되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야. 자, 숙종 갑니다. 자, 숙종은 일단 첫 번째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숙종 때는 의천이 제일 중요해요. 의천. 되죠? 여기부터 먼저 할까? 여러분, 숙종이랑 예종은, 근데 이거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요것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 여러분께 이민족과 항쟁 가서 이게 또 나와요. 또 나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쓰고 또 쓸게요. 자, 거란의 1차 침입이 언제야? 성종.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서희의 강동육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이 전부 현종이에요.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때 개경이 함락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현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란이 쳐들어와서 전라도 나주로 피난가. 그리고 거기서 죽을 뻔한다니까. 지방 애들한테. 그래서 지방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본 거야. 와서 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막 털라 그래. 왕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됐죠? 그래서 올라와서 지방 제도를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차 침입이 또 현종이에요. 2차, 3차는 언제다? 전부 현종. 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숙종예종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숙종예종은 뭐랑 상관이 있냐? 숙종예종은 여진 그리고 윤관 그리고 윤관이야. 근데 여러분 요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자, 요거 이제 거기 써 있죠. 체크만 좀 할게요. 자, 숙종 때는 윤관의 건의로 거기 써 있죠. 자, 밑줄칩니다. 별무반. 그러니까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러 갔다가 1차에서 윤관이 반대로 박살이 나거든. 그러니까 여진의 기병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윤관이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지. 지금 우리 군 편제로는 도저히 저 기병들 당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숙종한테 건의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기병 잡는 부대 별무반이야. 그러니까 요거 앞에서 군사제도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넘어갔던 거. 지금 나온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기면 예종 있죠. 그쵸? 예종 제일 마지막 줄 갑니다. 그러면 윤관이 이 별무반을 훈련을 시켜서, 왜냐면 여러분 군부대가 그냥 뚝딱하고 만든다고 뚝딱하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훈련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 별무반 훈련시켜서 여진족의 근거지를 토벌하고 거기에다 동북구성을 쌓아요. 밑줄. 그래서 숙종예종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만 정리할게요. 여진윤관 똑같죠? 근데 별무반 편성이라고 나오면 숙종이고요. 별무반이 근거지 토벌했다고 나오면 그 아들 예종이야. 됐죠? 지금 앞뒤 페이지 지금 양쪽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 이민족 항쟁에서 또 나와. 되죠? 일단 가볍게만 체크할게요. 자, 숙종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숙종. 그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입에다가 그냥 붙이고 가죠. 자, 다시 뭐라고요? 시작까지는 안 할게요. 자, 오바다 진짜. 자, 뭐라고?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고려 숙종보다 화폐를 더 많이 만든 사람은 없어요. 사만통보, 회동통보, 그다음에 이건 고액권이에요. 은전. 됐죠? 은화야, 은화. 그래서 얘는 고액권. 그러니까 각종 화폐를 정말 많이 만들어. 근데 결론,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교환의 편리함이죠. 근데 고려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야. 교환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농사져서 내가 밥 먹지. 그다음에 그 옆에 반찬들, 뭐 야채니 뭐 기타 등등, 뭐 내가 심어. 되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옷 이렇게 이제 뭐 배 해갖고 뭐 3배옷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입지. 그러니까 시장에 나서 뭘 살 일이 없는겨. 됐죠? 자, 그래서 정부 화폐는 만들지만 뭐가 안 된다? 유통이 안 된다. 자, 하나만 더. 자, 근데 숙종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잖아. 성종이 고려 성종도 있고 조선 성종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겹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숙종도 그렇습니다. 고려 숙종, 조선 숙종. 됐죠? 그래서 고려 숙종의 꿈은 누가 이루어준다? 조선 숙종이 이루어줍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 숙종이 어떻게 하냐면 자, 역사상 최초로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법화로 제정해요. 다시 국가 공식 화폐로 공인한 거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전국 유통에 성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요 둘이는 정반대지. 그쵸? 딱 반대네. 조선 숙종은 정작 자기는 화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고려 숙종은 진짜 열심히 만들었잖아. 근데 유통이 실패했죠? 조선 숙종은 자기가 여러분 저 상평통보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조선에 가서 배우는데 조선 후기 인조 때 만들어진 화폐예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선대 만들었던 화폐를 본인이 법화로 제정하고 정유통 성공한 거야. 됐죠? 짝꿍 끝. 그래서 뭐라고요?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끝. 자, 예종갑니다. 여러분 이런 묘 아무나 다는 거 아니야. 관악지능책 여기서부터 문종 때 이후에 문물기적사 심화되면서 사교육 너무 심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듣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공교육 정상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칠제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연구소, 처윤각, 보문각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뒷장 넘어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일단 먼저 봅시다. 양연고. 이게 뭐냐면 장학재단이거든요. 장학재단. 그래서 인재를 가장 빨리 이제 모으는 방법이 뭐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됐죠? 여러분 이건 장학금 주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은 원래 다 있어. 원래 학비 없어. 전국대사회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예 월급처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봐서 성적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생활비 될 수 있게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 좋으면 뭐 한 달에 뭐 월급도 받아. 괜찮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구제도감, 해민국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런 사회 기구들. 그래서 이게 구제도감은 뭐냐면 재나 그다음에 전염병 창궐 시 요거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사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앞에서 나 설명했어.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 그러고 갈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재대책본부. 되죠?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전라도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내렸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대.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지역에 재대책본부 만들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막 지원금도 주고 그다음에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뭐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보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해민국은 뭐냐면 요거는 약 제조해 주는 거야. 약, 시약의 업무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여러분 의사를 만난다는 거 저 어릴 때 없었거든. 의료보험 엄청난 돈이야. 그러니까 미국 생각하면 돼. 미국에서 그 얘기하잖아. 그 유명한 형 몰라요. 손가락 2개 잘리면 다 수술 못하니까 선택해야 되잖아. 되죠? 그다음에 의사 앞에서 의사 앞에 딱 앉아서 티슈 딱 뽑으면 그 뭐 2달러? 뭐 하여튼 그다음에 뭐 질문 하나 하면 뭐 또 뭐 3달러 뭐 4달러 뭐 막 그러잖아요.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의원은 만나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머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어떻게 그냥 감기약 받아가는 거야. 돈 조금만 내고. 됐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의료 혜택을 정부가 베풀겠다는 거지.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인종 때 모순의 표출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적의 난. 두 번째 사건은 묘청의 난. 되죠? 이거 좀 이어지는 사건인데 여러분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진족이 더 강성해져서 1115년 아골타가 부족장이야. 금단화를 공국해요. 근데 이 여진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원래 거란 그다음에 주변민족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맨날 뜯기고. 그리고 원래 우리랑도 좀 관계가 있죠. 예전에는 숙신이라 그랬고 물길이라 그랬고 말갈이라 그랬고 고르시된 여진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돌보고 뭐 고구려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또 발에 만들 때 또 같이 끼어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엄청 두들겨 맞고 이들이 이 지역의 패자가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실 무서운 애들이지. 나중에 결국은 중국 대륙까지 차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세우는 나라가 청이죠. 청.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서 할 거고.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진이 금나라를 공격하고 맨날 엄청 괴롭혔거든.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거란애들이 여진족 약탈하고 뜯어먹는 건요, 제가 여기서 차마 입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괴롭히는 거 상상 그 이상이야.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란이 이거 우리 이제 고려 쳐들어오잖아. 이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진짜 여진족을 너무 많이 털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거란이 우리한테 한 번씩 올 때 대부분은 하도 여진족 걸 뺏어갖고 나중에 여진족 부락에 약탈하러 가잖아? 뺏을 게 없어. 다 뺏어가서. 됐죠? 그러면 뭐지? 이 새끼들 거지 새끼들인데? 뭐 이러는 거야. 누구 때문에 거지 된 거야? 그래서 야, 옆 동네로 가자. 그러고 이제 고려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되죠? 근데 그 거란이 세운 요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수백 년간 당했던 걸 한 방에 끝낸 거야. 되죠? 자,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부터 고려를 이렇게 형님의 나라로 섬겼거든요. 부모의 나라로 이렇게 섬겼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만주가 금나라가 됐죠. 그래서 고려한테 야, 우리가 예전에는 너희들을 상국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국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 작은 나라 고려가 우리를 섬겨야지. 그러면서 고려에게 4대를 요구해요. 됐죠? 이게 당시의 고려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 근데 당시에 집권 세력이 누구냐면 이자겸이거든. 근데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4대 요구를 그냥 수용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똘마니를 뭐로 부르기로 한 거야?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 거지. 됐죠? 내 보스로 모시기로 한 거야. 아니 물론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국제 정세에서 외교에서는 진짜 냉정한 거지. 근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이거 정말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생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조그만하게 내가 가게 하나 차렸을 때 내가 알바로 쓰고 그랬다고. 근데 하도 뺀질대고 하도 뭐고 막 그러고 그랬고 내가 맨날 혼내고 그랬어. 근데 나는 정작 망하고 걔가 나중에 회사를 차린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만난 거지. 그랬더니 어우 사장님 요즘에 뭐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내가 사장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새로 회사 하나 했는데 그러면 잠깐 우리 회사 와서 일하실래요?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되게 묘하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그냥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이제 우리 집 뭐가 필요하냐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경비. 청소랑. 그래서 경비랑 청소 일 좀 하겠냐 나한테. 아니 그런 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직업에 편견을 두는 게 아니라 근데 둘의 관계가 있잖아. 그 전에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묘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계가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개경파 귀족들의 무능함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 묘청이 뭐냐면 서경에서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걸 서인파라 그러거든.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근데 이 서경파가 고구려계야. 그런데 당시에 원래는 고구려계가 주도하고 신라계가 연합했었는데 이 성종, 문종기를 거치면서 역전을 해. 그래서 신라계가 사실은 주류가 돼요. 오히려 고구려계가 밀려. 그래서 고구려계가 불만이 있었거든. 근데 이건 바로 개경의 신라계 무능함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요거 진압하러 누가 가요? 누가 가야겠어? 개경파가 가는 거야. 그 개경파의 대표가 김부식. 됐죠? 그리고 이 개경파가 신라계예요. 신라계. 되죠? 그래서 1년 만에 진압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인종대기까지 자 본문의 얘기들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거란의 침입 요거 이제 다시 할게요. 자, 이제 본문 갑니다. 성종 때 뭐라고요? 1차 침입. 이때 소손용이 쳐들어오는 거야. 소손용의 밑줄. 자, 그리고 이 여러분 실제로 거란의 침입에서는 1차 침입이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밑줄 칩니다. 서희 그리고 강동육주. 여러분 무조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적장 소손용과 담판을 해서 서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육주를 그대로 얻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진짜 공직자들에게 모델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1차 침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2차 갈게요. 자,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이번에 이후에 자 강조의 정변 거기다 밑줄. 이 강조의 정변이 뭐냐면 좀 전에 잠깐 얘기했죠. 자, 이게 편하게 보세요. 성종이 6대 왕이고 현종이 8대 왕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목종이 있어요. 목종이. 근데 목종이 정치 못한다. 그래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날려. 그리고 강조가 세운 왕이 8대 국왕 현종이야. 그래서 자,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고려가 거란한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 그리고 거란이 자꾸 고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거란은 사실은 고려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거란은 중원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중국. 근데 여러분 지도상에서 딱 위치를 보면 이게 거란이 만주 쪽에 있으니까 중국 쪽으로 가면 그 뒤쪽이 뭐가 되는 거야? 고려잖아. 그렇죠? 근데 고려가 계속 친송을 하니까 이게 병법의 기본이잖아요. 아니 앞으로 가려면 뒤는 최소한 정리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관계 개선을 요구했는데 고려가 거란을 태조 때부터 엄청 싫어했거든. 되죠? 그래서 결국은 거란이 고려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야. 되죠? 그래서 1차 때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계속 관계 개선이 안 돼. 그래서 거란이 틈을 보고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신하가 왕을 바꾸네. 그랬더니 거란이 명분을 얻은 거야. 너희들이 작은 나라라 신하의 도리를 모르는구나. 어찌 신하가 군주를 바꾸냐. 그래서 우리가 대국으로서 신하의 도리를 알려주마. 그러면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쳐들어온 거야. 근데 요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때 개경이 함락돼. 되죠? 그래서 거기다 체크. 강조의 정변 밑줄, 개경 함락 밑줄.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이거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오늘 여기 다 할 거야.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러니까 고려 때 이민족과 향쟁에서 공교롭게 항상 고려는 2차 침입 때 개경이 무너져요. 됐죠? 거란이 1차, 2차, 3차 중에 이제 개경 무너지는 건 언제야? 2차. 나중에 몽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에 개경 내주고 강화도로 들어가는 게 언제야? 2차. 홍원적의 1차, 2차 중에 그러니까 개경이 무너지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 가는 게 언제야? 2차. 그냥 공교롭게 다 2차야. 됐죠? 한번 딱 들으면 끝이지? 오래 기억나겠지? 되셨죠? 자, 개경이 함락되고 근데 양규가 후방에서 끝까지 저항해요. 양규가 끝까지 안 무너지거든. 그래서 또 고려 국왕을 잡는 데 실패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소득 없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을 고려도 아니까 잽싸게 강화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도 가오가 있지 혼낸다고 왔는데 뭔가 조금 보여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야 앞으로 잘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고려가 그런 거지. 그리고 고려 국왕은 친조해라. 여러분 친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제후국의 왕이 그러니까 천자에게 직접 문안 인사 가는 걸 친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종이 거란에 직접 인사 와라. 그리고선 돌아가요. 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란이 이제 고려를 보니까 전혀 관계 개선이 안 돼. 거란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이야. 그리고 고려 국왕 오라 그랬잖아. 근데 안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요 강동육주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놈이 준 거야. 그래서 야 강동육주 돌려주라. 그랬더니 조선이 뭐라는 거야. 쪼다 그러는 거지.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해봐. 그리고서는 또 쳐들어와요. 자 이게 뭐다? 3차. 이때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구주대첩. 여기서는 소배합이 이끌던 정예병 10만을 진짜 전멸시킵니다.
살아 돌아간 자가 뭐 한 수백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물 속에서 다 수장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건화 1차, 2차, 3차 끝. 말씀 다 드렸어요.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여진. 자, 여진이 좀 전에 했잖아요. 뭐와 뭐 구별한다? 숙종, 예종. 뭘로 구별해? 별무반, 동북구성. 그러니까 되죠? 자,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물교사의 모순, 인종. 그다음에 김부식의 상속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간 순서만. 묘청의 서영천동동이 1135년이거든. 김부식이 이걸 진압하고 신라 중심의 역사서를 서술해. 여러분 김부식은 고려시대를 살았지. 근데 본인이 경주 김씨, 화랑의 후예, 무열기의 직계라는 의식이 너무 명확해. 세상의 중심은 누구야? 신라야, 이 사람한테. 됐죠? 자, 그래서 신라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이게 거기 보시는 삼국사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1145년이야. 여러분 연도를 여러분 외우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느낌. 그 삼국사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역사를 싹 다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계의 집단적 반발을 다시 신라계가 눌렀잖아. 그 신라계가 확실히 우위에 섰죠. 그 다음에 신라 중심의 역사서가 편찬되는 거야. 그때가 시간이 10년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냥 듣고 끝 문화사회감 나오는데 뭐 동명편이나 그 고려시대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삼국사기 서문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책에서 국초에 편찬됐다라고 보여주는 구삼국사라는 책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김부식도 삼국사기 서문에 보면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삼국사를 사마천의 사기에 법내했다라. 그걸 우리가 기전체 소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합시다. 역사 소술 방식 중에 하나야. 인물 중심의 역사 소술. 사마천의 사기의 법내에 따라서 다시 정리한다. 이러면서 서문이 시작되거든. 근데 이게 동명왕편에도 그 구삼국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고려 여러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은 고려 초기 만들어진 책이거든. 근데 고구려 초기는 고구려계가 주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구려 계승식 이런 시각을 많이 담고 있는 역사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책에서 언급이 되는데 정작 남아있지 않아요. 이상하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되죠? 그리고 현존하는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앞에 책들은 싹 없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자 인종 그 이제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이자겸의 난 몇 척이 나는데 여러분 이자겸의 난은 뭐냐면 이자겸이 누구냐면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거든요. 큰아들. 근데 이자겸이 누구냐면 예종의 왕후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종의 장인이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외척이었지만 이자겸이 힘을 별로 못 썼던 게 실제로 예종이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측근 세력을 키워서 문불귀족 이자겸을 비롯한 경훈이 씨들을 잘 견제한 거야. 그러니까 이자겸이 뭐 자기가 뭐 잘못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런데 예종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14살의 어린 구가 왕이 오르는데 이 사람이 예종이야. 인종이야. 그러니까 이자겸이 그럼 뭐야? 인종의 뭐야? 외할아버지지. 이러면서 이제 권력에 나서면서 터지게 되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자겸의 난은 어떤 사건이냐면 인종과 이자겸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요. 그리고 척준경을 동원해서 실제로 인종의 측근 세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경 궁터가 불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척준경에 의해서 이자겸은 제거되고 또 척준경은 또 인종 그래서 정지상의 탄핵을 받아서 제거가 되는데 결론 이거예요. 문물적 사회 붕괴를 촉진하는 사건이야. 거의 다 밑줄. 그러니까 문물적 사회 모순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물적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막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 나오잖아.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문물적 사회가 곧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끝. 자, 그다음
자, 그럼 밑에 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건 좀 전에 했죠. 이자김의 난으로 자 본문 보시면 돼요. 왕권이 크게 실추되고 김부식 등 개경 귀족들이 글과 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 됐죠? 그래서 김부식 등 개경 귀족 위에다 써봐요. 신라계. 그리고 서경 여러분 평양이잖아. 그래서 서경 그쪽 그룹이 고구려계야. 됐죠? 그래서 요 갈등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묘청 세력은 황제를 칭하고 야 우리가 옛날에 금나라를 어떻게 했는데 얘네들 우리 똘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4대를 하냐.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가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금국정벌이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서경 천도운동이에요. 되죠? 오케이. 왜냐하면 평양이 고구려의 상징이니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김무식을 비롯한 개경계는 개경파들은 뭐야? 야, 그럼 여러분 서울 버리고 수도로 옮기면 예를 들어 만약에 대전으로 수도 옮긴다고 생각해봐. 대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지. 왜냐면 모든 관청, 주요 대학, 의료시설, 대기업, 본사업 다 만약에 대전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대전은 뭐 더 개발되고 뭐 아파트 값도 오르고. 그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아파트값 폭락하고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다른 거잖아. 되죠? 자, 그래서 개경은 안 된다. 김부식을 비롯해서 유교님에 충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 안정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국력이 금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게 현실로 말이 되냐? 그래서 금나라와의 사대는 유지해야 된다. 되죠? 이런 입장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야. 자, 그래서 처음엔 인종이 서경을 천도하려고 해요. 근데 이 개경파의 압박 속에서 원래 인종이 이렇게 대가 센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서경 천도를 그냥 백지화해. 이 과정에서 서경 쪽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이게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야. 그래서 서경에서 난이 일어납니다. 자, 믿어줄게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라 이름을 만들어. 국호가 대위국. 그리고 연호는 천계예요. 천계.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태조 연호 뭐였죠? 천수. 그다음에 지금은 뭐라고요? 천계.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김부식의 개경파들에 의해서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문물기적 사회의 모순까지 말씀 다 드렸어요.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여러분 그냥 빠르게 거기 대표 기출 문제 있죠? 63페이지에. 자, 그 문제 하나 보고 이제 쉴 때 된 것 같아요. 쉬었다 가시죠. 한번 읽어봐. 사료. 여기 따끈따끈한 거야. 바로 이거 국가직 문제죠. 되죠?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야. 소손영이랑. 근데 소손영이 귀염둥이야. 서희한테 설득당해서 실제로 여진족, 이게 원래 여진족 있는 땅이거든요. 거란이 지들이 싸워서 이걸 싹 몰아내고 강동주를 서희한테 선물로 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외교를 통해서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땅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다음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거야. 그러면 누구야? 서희. 자, 갈게요. 목종을 폐위했다. 아까 뭐 이런 말 들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앉히고 그것 때문에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그럼 귀주 대첩은 누구야? 강감찬.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출문제? 자,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 이거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누구라고요? 윤관. 할 수 있어? 자, 마지막 5번. 소순용과 강도. 정답이잖아요. 정답 몇 번? 4번.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국가직 구급 문제였습니다. 자, 올해 출제됐던 국가직 구급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불기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 그리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쉴 때가 됐네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